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예요? 그 안타까움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누리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꿈을 위하여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이제 겨우 작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겨우 작은 기적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방울의 그 열망을 모아서 반드시 세상을 바꿉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제가 어제 고민을 하면서 적은 글이 있는데 이 글과 함께 지금 SNS에 대통령이 올리신 X와 함께 저만의 해설과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먼저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야 나라를 묻는다. 그러나 오래된 기록들은 늘 같은 말을 남긴다. 왕은 세울 수 있어도 나라는 백성으로 산다. 그래서 나라를 맡은 자들은 항상 더 많은 백성을 지키는 일을 먼저 생각해왔다. 왜? 사람을 잃고 권세를 지키는 일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일과 같기에. 그리고 왕이 서고 나면 곧 왕을 본인들이 세웠다고 말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권세 곁에서는 늘 공을 말하는 자의 입이 많고 나라 곁에는 늘 침묵하는 어깨가 있다. 백성을 등진 충신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백성의 문을 지키는 일을 흔드는 손 또한 끝내 백성 앞에 멈춘다. 사람의 마음은 천리길보다 멀고 진심은 천해보다 깊으니 어떤 이는 입이 되고 어떤 이는 기다림이 된다. 반쪽짜리 뜻을 전하는 대변자가 스스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머지의 절반의 뜻을 숨기는 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 다져진 눈은 말보다 먼저 때를 안다. 때를 모르는 소리는 크고 때를 아는 침묵은 길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끝났다고 말하는 날에도 끝은 쉽게 오지 않는다.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땅을 찾고 땅이 없으면 하늘을 찾는다. 그래서 벼랑 끝에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에도 세상에는 늘 두 가지가 남았다. 땅이 솟거나 날개가 돋는다. 뜻을 아는 자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모르는 자는 가사만 되뇌인다고 하더니 나는 오래도록 가사만 되뇌고 있었구나 라는 글을 쓴 겁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을 혼자 한번 정리를 해본 글인데요. 저 이렇게 글을 잘 쓰지가 아니라 이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정리를 오늘 저녁까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준비되지 않았지만 때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맡은 왕은, 여기서 왕은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죠. 늘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고심한다. 이게 뭐냐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왜 의총에서 갑자기 대다수의 의원들이 정부 안으로 가는 것에 손을 들었을까?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인 걸까?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어젯밤 결론을 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결론을 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글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보시면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은 무엇이며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글은 제가 어제 먼저 썼지만 마치 비슷한 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즉 검찰 개혁도 의로운 길이고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논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의를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 개혁도 의로운 길이고 보안 수사권도 필요한 점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보통 지도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을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줬던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지지와 성원을 얻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본인을 살게 한 사람들을 같이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 그 과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민중을 중점에 둔 고민은 난데간데 없어지고 토론은 치열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본인들의 이권과 맞추어 진행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검찰개혁을 정부 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일까? 그래서 나는 글이 아닌 마음을 읽어보려는 방법을 택했다. 누군가 마음을 읽어보겠다는 말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모든 이들이 글과 메시지에 치중할 때 한 명쯤은 이러한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아니한가? 정확하게는 마음을 읽기보다는 이해해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썼던 글이에요.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라. 최선만으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대부분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모른 채 의중만을 살피면서 고심이 적으니 지지자들에게 납득이 갈 만한 현재의 상황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작은 의심이 의혹이 되고 그 의혹이 커져서 이제는 대통령도 총리실도 모두가 검찰의 편에 서서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의 상황까지 저는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켰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열망이 있으니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게 개혁하는 게 가장 좋을까? 지금 현재 치열하게 고민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글이 애매모호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 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토론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고민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는 치열함이 빠졌고요. 오늘날의 여러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좀 빠져 있다고 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당원 여러분들도 만족하고 동시에 개혁을 하면서도 개혁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거를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이런 거를 잘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야지. 자신의 사익에 맞춰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의중이죠.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 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에 맞게 이 의중을 변화시키지 말라는 저는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산하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은 내용인데요. 후세를 꿈꾸는 자는 절대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칼집조차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가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 후세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차기 대권 당권을 기약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본인의 기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게도 반하는 행동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정말 아니라고 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리고 반대로 당원이나 지지자한테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야망을. 그게 후세를 꿈꾸는 자의 태도이고 역할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욕망을 드러내버렸어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총리 산하실 TF가 너 다음 대권을 위해서 당권을 위해서 검찰들과 딜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이 작은 의심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의구심이 증폭되는 구간을 저는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무총리고 2인자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모신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의중과 반하는 더군다나
첨예한 검찰 개혁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으실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오래된 수건이고 열망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혼자서, 그것도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반하는 우중,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혼자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좋은 먹잇감이 생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길을 찾아봐라, 이 주문을 넣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보안소득권으로 가재 하면서 자신들의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총에서도 갑자기 70명들이 눈돌아서 한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쫓은 게 아니고 이 의중을 쫓다 보니까,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가.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뭐야, 검찰개혁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오늘날 이 변화 과정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고 나면 왕을 본인이 세웠다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자, 뉴 이재명. 왜 갑자기 오늘날 몇몇의 국회의원들과 메인 언론사들, 유튜버 평론가들이 갑자기 이거를 밀어붙일까요? 갑자기 눈이 돌아서 밀어붙일까요? 본래에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중에 진짜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 쪽에 호감을 갖고 이동하는 지지층이 생겼다가 원래 목표였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도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본인들의 사익에 곁들이면서 정청래 당 지도부와 김어준, 유시민 등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근데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이때다 싶어서 문어개인, 문조털래 이딴 표현과 멸칭을 쓰고 들여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 이재명이 변형된 겁니다. 전략과 전술의 목표는 분명했고 좋았어요. 그런데 배치된 장수가 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변질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본인의 편익에 맞게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 앞에 앞설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원래 당초의 목표는 정말로 민주당에 원래는 투표를 하지 않았던 또는 중도층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코스피 6천과 그 바람, 이걸 통해서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계획을 망친 사람들 지금 욕먹고 있죠. 합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듣고 있다. 제가 내일 당대표 기자회견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는 강하게 나가지만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 또한 같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과 전술을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을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을 자신이 세운 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기시감이 드는 이유이고 의심이 드는 구간이 생기는 구간인데, 제가 마음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정말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전략은 좋은 전략이었다, 전술이었다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개버릇 남 못 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박스쿨 같은 거를 동원시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중도 보수들이 민주진영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왕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으나 나라는 백성으로 선다. 결코 백성을 떠난 충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문을 지키는 일을 흔드는 손 또한 백성 앞에서 모두 멈추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우리 엄마의 의중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자식, 쟤네들은 몰라 뭘.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래서 필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반만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대변자가 되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검찰개혁은 이대로 정부한 대로 마음에 안 들게 가나요? 결론인데요,
그렇지 않다.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하고 모두가 변하는데 어떻게 그 법안 하나가 변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치열함이 빠졌고 민중을 생각하는 마음이 빠진 채 내가 대통령 뜻을 잘하라만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박은정 의원의 법사위원 SNS 글이나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님의 글이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 사람들이 글을 올리죠. 공소청법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개혁하면 검찰 개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조항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체크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말이 안 되는지를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 의견을 표출하고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거세질수록 지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자들의 빈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개혁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성원대로 갈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국민 집단지성의 무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대한이 붙었다. 그러면 침묵하면서 절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사실 이 방송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욱 강하게 검찰개혁 더욱 세게 이야기할수록 이 개혁의 방아쇠가 당겨져요. 그런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나 대통령 지지 철회할 거요. 이재명을 믿었는데 이거 나쁜 놈이었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곧 동력이 되어서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지명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검찰 개혁에 대한 성원을 어떻게 하면 열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있던 고민이 이거였어요. 정당한 비판을 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아쇠를 대통령이 개혁을 쫙 끌 수 있게끔 하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그 고민을 사실 저는 오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눈은 말보다 먼저 때를 안다. 저는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신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법사위 지금 타임라인이 5월 초 정도가 돼요. 정리되는 기간이.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이 6월에는 제가 법사위에 없어요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기도지사에 나가려면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뀐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심해왔던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계속해서 갖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누군가는 눈이 멀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드렸고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죠. 책임과 권력,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의 대표였지만 오늘은 모든 국민의 대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해야 되지만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외쳐왔었던 이야기들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겠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누리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꿈을 위하여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제 겨우 작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제 겨우 작은 기적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방울의 그 열망을 모아서 반드시 세상을 바꿉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오래된 눈은 말보다 먼저 때를 안다. 이 오래된 눈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유에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모든 의견의 나름의 타당성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밀어버리고 싶지만 그거는 또 다른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익과 결합시켜서 검찰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 하고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가려 하고 당대표를 끌어내리려 하고 특정 유튜브를 공격하면서 그 지지도와 인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 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에게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찾는 방법인데 문제는 모든 공직자가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기에 일어나는 변수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서운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중간에서 잘 다독여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줘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안 하려다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그게 타당해야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이제는 우리가 이끌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잘해주길 기대했는데 상황이 변해버렸네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정부 안도 민주당 안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바꿔야 우리가 용납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걸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지라 혼자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라 오늘 저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방송은 아니어서요. 그런데 이제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토론한다고 하니 그때 지켜봅시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딱 그 부분이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성원이 불처럼 일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불을 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해와 관련해서 많은 평을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